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군사강국이 되길 바라는 충성, 군사무기 전문 싱싱호돌이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우방국 튀르키예가 5세대 전투기 카안이 정식으로 명명되어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KF-21의 경쟁 상대임을 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여러가지 기술적 역량 및 선진국과의 원활한 기술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경쟁 상대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신에서는 다가올 선거용으로 일찍 공개하여 에르도안 대통령 재선을 위한 홍보용이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가 자체 개발한 5세대 전투기의 공식적인 명명식은 앙카라 국내 항공기 산업의 일련의 이정표 중 가장 최근의 일이며 중요한 선거를 앞둔 편리한 시기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준다고 분석가들은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현 대통령은 이전에 TFX 또는 국가 전투기로 알려진 이 전투기의 이름이 투르크족과 몽골 통치자들의 역사적 칭호에서 따온 칸으로 명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길이 21m의 쌍발 엔진 전투기로 최대 속도가 마하 1.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전투기는 상황인식, 최적화된 조종사 업무량, 전투 피해 감지, 차세대 임무 시스템, 낮은 관측 가능성, 정밀 타격, 내부 무기 경납고 등의 기능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최대 고도 55,000피트까지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트기의 명명식은 다른 두 대의 항공기가 자체 이정표를 달성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타이가 제작한 허젯 훈련기가 천여 비행을 하고 아텍2 헬리콥터의 엔진이 처음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재선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막바지에 접어든 에르도안 대통령에게는 국내 정치에서 중요한 시점에 첫 번째 성과가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브레이킹 디펜스가 보도한 바와 같이 일부 분석가들은 튀르키예에서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국방 관련 뉴스가 에르도안이 유권자들에게 국방 기술의 리더로서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국방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는 중동 국방 전문가 아르다 메블루토글루는 최근 합리적인 집권 정당이나 지도자라면 당연히 국방 및 항공 우주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의 주요 성과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성과는 튀르키예가 수십 년 전부터 국내 역량에 투자한 결과이며 이러한 성과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브레이킹 디펜스가 말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노후화된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칸 전투기를 구상했으며 2016년에 공식적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미국이 러시아 반공에 대한 튀르키예의 관심을 이유로 튀르키예를 국제 F-35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튀르키예 전문가이자 카타르 대학 이븐 칼돈 센터의 선임 연구원인 알리 바키르에 따르면 튀르키예가 튀르키예 항공 우주 산업을 통해 칸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튀르키예가 F-35팀에 합류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바키르는 사실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튀르키예는 여전히 F-35를 구매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튀르키예가 F-35 자체를 잃은 것 외에도 칸의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도 잃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 지식 풀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었으므로 국제적인 파트너가 없다면 칸을 성숙시키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은 진전을 이루었고 구뱅크는 10년이 지나면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첫 비행 시점에 대해 한 테스트 파일럿은 비행기가 고속 택시 테스트를 마친 후가 훨씬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엔진과 시스템 통합 테스트는 이미 완료되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뱅크는 개발 시기가 무엇보다도 광학 분야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으며 선거를 2주 앞두고 방산 성공 사례로 대중을 포화시켜야 하는 정치적 긴급 상황으로 인해 언제든 천여 비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젯에 대해 말하자면 4월 25일에 타이는 자체 설계한 첫 번째 제트기를 비행하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 튀르키예 항공기는 26분간 비행 테스트를 거쳐 250노트의 속도로 14,000피트 상공에 도달했으며 튀르키예와 같이 떠오르는 제조업체가 현지 역량으로 첨단 초음속, 다목적, 훈련 및 경공격기를 생산한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제조사인 타이는 허젯을 하늘에 띄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튀르키예의 기존 T-38 훈련기를 대체하고 증가하는 현지 수요를 충족하며 수출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튀르키예 최초의 토종 대형 공격 헬리콥터인 T-929 아택2의 시제기가 처음으로 엔진 시동에 성공했습니다. 제조업체에 따르면 이 다목적 대형 헬기는 2500마력 엔진을 탑재하고 11.5톤의 적재물을 싣고 이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예상 속도는 1.5톤 적재 하중으로 175노트이며 30mm 주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이 헬기는 현재 초도 비행을 앞두고 엔진 지상 테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모든 항공기 발전이 에르도안에게 중요한 시기에 올 수 있지만 분석가들은 이러한 홍보가 대통령 선거보다 더 광범위하고 튀르키예의 장기적인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이 여전히 결단력과 성공의 과시용으로 활용할까요? 실패한 프로젝트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키르는 말했습니다. 구벤크는 허젯이 튀르키예의 독자적 역량에 있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도 칸과 아택2의 첫 비행 가능성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에르도안의 핵심 유권자들과 화음을 맞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주요 관심사인 일반 튀르키예 시민들에게 에르도안의 인기를 높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21 보람의 전투기와는 현격한 기술적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며 특히 레이더 전자기기 분야에서는 월등히 앞서고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KF-21 전투기의 기술 유출 우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전에 튀르키예와 K2표의 전차 기술을 헐값에 이전하여 경쟁 상대로 부상한 사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현재 KF-21 사업과 비교시 실전 배치 일정에 있어 대략 5년에서 6년가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